730 재보선 내일입니다. 이번 선거가 누구의 승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각 정당에는 거센 후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어제는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여당 분위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야당 분위기 들어보죠. 박영선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입니다. 네, 재보선 판세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선거가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국민들께서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예. 반응하시는 국민들의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어제 그 이인재 최고위원을 만났을 때는 그 새누리당은 15곳 중에 8곳 승리가 목표다. 또 이런 목표치를 말씀하셨는데 야당은 어떻습니까? 네. 새누리당이 왜 그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았는지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15곳 중에 원래 9석이 새누리당 의석이었습니다. 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9석을 차지해야 이제 그 현상유지죠. 원래 예.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당초 이제 선거 초반에는 그 여론조사가 새누리당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는 거의 완승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새누리당에서 그동안에 이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바꾸겠다 국민들한테 절절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이후에 사실 하나도 바뀐 것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라든가 하는 것 지금 그래서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태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태도가 바뀌는 것이 지지층이 좀 높아졌다. 이런 해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한 것이 그 예. 여론조사 결과가 이 재보궐선거에서 유리하게 나오고 나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예. 그전에는 뭐든지 하겠다는 이제 그런 태도였었는데요. 예. 갑자기 이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다. 교류 독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폄훼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어떻게 보면 그 새누리당의 어떤 이런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경고를 해 주셔야 그나마 새누리당의 저 오만한 태도를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렀던 시점도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제 떨어지고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이런 어떤 전제의 힘을 주셔야 그나마 대통령도 좀 소통을 하시려고 하고 이 국정 운영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목표를 좀 적게 잡았다. 엄살이다. 뭐 이런 말씀인데 야당은 그렇습니다. 그런 목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당 의석은 원래 5석이었습니다. 예. 5석이었고 이제 한 석이 비교섭 단체 의석이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6석을 하면은 현상 유지를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요. 6석이요. 예. 네. 그런데 그 국민들께서 저는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의 불신 정권 아닙니까? 사실 이 신뢰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벌어진 유병원 변사체 문제도 그렇고요. 예. 또 세월호 특별법을 7월 16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선거를 앞두고는 뭐든지 하겠다고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뒤돌아서는 정권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새누리당에게 뭔가 이런 정보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 조금 더 표출이 될 수 있다면 6석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의석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런 그 한 석 한 석의 의석 확보가 어찌 보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4.16 이전의 대한민국과 4.16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어떤 민심이 반영돼야 되고
또 그렇게 그 의석이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좀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6석 이상을 노리시고 있는데 현재 그 관심 지역인 동작을 어떻게 보고 네. 계세요? 단일화 효과 있습니까? 동작을 판세에 관해서는 제가 최근에는 동작을 못 가봐서 피부로는 제가 아직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오후 1시 반에 노회찬 후보를 위해서 선거 지원 유세를 갑니다. 제가 이 선거 지원 유세를 가는 것은 노회찬 의원 같은 분을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분이고 또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동작이 그동안에 거물 정치인으로 인해서 거물 정치인을 뽑아줬지만 그동안에 바뀐 것도 하나도 없고 이룩된 것도 없는 데 대한 그 동작 주민들의 상처가 있다는 것은 제가 초반부에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노회찬 그 후보 같이 서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 후보를 뽑아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원 유세를 갑니다. 예. 그 단일화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동작을 뿐만 아니라 또 수원정과 수원병, 그 손학규 후보와 박광원 후보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곳에서는 또 어떤 전망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단일화가 이루어진 곳은 두 곳입니다. 동작을하고 박광원 후보 지역이고요. 손학규 후보 지역은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수원에 이제 어제도 다녀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원은 그 투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 선거가 3곳이니까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영통 같은 경우에는 요즘 반상회도 많이 열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상회 주민들이 후보들을 모셔다 놓고 간담회를 하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예. 그런데 영통은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편이고요. 수원의 그 손학규 후보가 나온 팔달 지역은 원래 그 전통적인 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보수 세력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지역의 상대 후보,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재산을 그 축소 신고를 해서 선관위로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죠. 예. 그래서 선관위가 투표 당일날 재산 축소 신고를 했다라는 그 경고장을 붙인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원 팔달은 이미 그 재산 축소 신고가 됐다 선관위로부터 그런 판단을 받은 후보를 과연 팔달 주민들이 또 뽑으면 그 지역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손학규 후보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또 낙관적 전망해주고 계시고요. 또 관심 지역이 건선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검사의 대기 아닙니까? 네, 백혜련 후보죠. 예. 이제 정의로운 여검사의 상징 KBS 드라마에도 이제 등장했던 그 아현동 마님인가요? 거기에 이제 롤 모델이었던 분이고요. 다른 한 분은 MB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MB의 검사였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 여검사와 여검사의 대결 이 결과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심 있게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내일 선거 결과를 보실 것 같고 참여도 하실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치권이 이제 통과를 약속했는데 오늘 그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키자 그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가능할까요? 오늘 11시에 다시 협상이 재개됩니다. 예. 어제 밤까지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요.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서 그러니까 그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당이 양보하면 그것을 주겠다 하는 그 부분 하나만 남겨놓고는 조문화 작업을 다 끝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여야 간의 당대표의 담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은 사실 그 세월호 유가족들만의 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법입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언제 또 다시 그런 참사가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슬픔을 겪어야 될지 그 슬픔을 재발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도 이 세월호 특별법에는 좀 적극성을 띄워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요. 참 새누리당이 이 세월호 특별법은 남들의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 쟁점인 그 또한- 특별검사 추천권이 될 텐데 이게 누가 갖냐는 것입니다. 꼭 야당이 가져야 되나요? 그 특별검사 추천권은 저희가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스스로 김무성 대표께서 그 새누리당 입장은 그 일반론이었다. 네.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사자회담에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후보가 그 얘기를 한 번만 했던 것도 아니고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그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당이 양보해주면 특검의 임명권,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누가 해라. 라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그렇기 지금도 때문에- 전화 안 받으시나요, 김무성 대표가? 네,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이 박근혜 정권이 말 바꾸기를 하는 것에 일종의 무슨 그 관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했다가 그 상황이 바뀌면 도로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이런 태도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책임감이 없고 무책임한 태도다. 그래서 이것은 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특히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국정조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청문회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증인 채택 문제가 또 쟁점이죠. 네. 그런데 이 청문회 문제도요. 그 원래 합의서에 보면 양측이 원하는 증인 모두가 다 청문회에 등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이 청문회의 증인으로 역시 김기춘 비서실장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예. 유정복 인천시장, 지금 인천시장이 원래 안행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안행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정복 인천시장도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문고리 그 3인방의 대표적인 정호성 그 제1부속실장 이 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점점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도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예. 이건 합의문까지 있는 것인데 예. 합의문을 뒤집고 안 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예.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꼭 나와야 되는 한 명만 말씀하시면 누가 나와야 될까요? 네? 꼭 나와야 되는 청문회에 꼭 나와야 되는 증인 한 명 있다면 누굴까요? 증인 이 세 분 다 나와야죠. 다 나와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진실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슨 일을 아무 일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안행부 장관으로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알겠습니다. 증인으로서 설명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